자, 일단은 이제 1, 2장 쪽에, 자, 1장에는 환경 설정,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거 했었고요. 2장에는 스크립트 태그, JSP 스크립트 태그죠. 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 태그 설명드리면서 이 자바에 대한 거 제가 중요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바 코드. 결국에는 자바더라. 그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프레임워크 할 때도 자바 모르시면 못해요. 예. 결국엔 자바예요. 예. 프레임워크 할 때. 예, 자바를 알아야 기본 베이스는 자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2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3장에 자, 이 3장에는 JSP 페이지 만들 때 JSP 태그라는 거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웹에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JSP 페이지에서 처리해야 될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JSP 그 웹 프로그램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고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자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지시자, 지시어, 지시자, 지시어 요렇게 교재에 이렇게 설명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디렉티브라고 그냥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데는 지시자, 지시어하고 어떤 데는 디렉티브라고 하는데 예, 두 개 동일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디렉티브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디렉티브. 자, 스크립트 태그하고 표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스크립트 앞에서 스크립트 태그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꺽쇠걸로 퍼센트 이렇게 시작하죠. JSP 스크립트 태그는 다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예. 꺽쇠걸로 퍼센트를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걸로 스크립트 리태그인데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가냐 는이 들어가냐 달라지죠. 근데 디렉티브 태그라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 또 이제 분할이 됩니다. 자, 디렉티브 태그라고 또 분할이 되는데 자, 디렉티브 여기 있죠. 디렉티브 태그인데 디렉티브 그 태그를 요 세 가지로 다시 설명을 또 해요. 자, 디렉티브라는 태그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기능별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표기법은 우리 그 앞에 스크립트 태그처럼 꺽쇠걸로 퍼센트로 시작해서요. 퍼센트 예, 꺽쇠걸로로 이렇게 끝납니다. 예. 요 이제 형식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요 똑같아요. 꺽쇠걸로 퍼센트 시작해서 똑같은데 앞에서 배운 요 스크립트 태그하고 또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용도가 어떤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렉티브 태그 중에 페이지 디렉티브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클루드 디렉티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JSP 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예, 그런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인클루드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재활용을 이제 만약에 한다 하면 이거를 하나의 다른 파일에 통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스타일 시간에 스타일 시트 CSS 스타일 할 때 보면 스타일 그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HTML에. 자,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에다가 그 스타일 속성하고 값을 넣는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다음에 그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 연어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스타일을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CSS.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내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외부 스타일이라고 해서 링크 태그 사용해서 외부에 스타일 태그만 따로 뽑아가지고 스타일 코드만 따로 뽑아가지고 파일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거. 확장자가 CSS라고 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별도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링크라는 태그로 땡겨 쓰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 건 뭐냐면 그 스타일을 필요로 하는 다른 HTML에서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링크 태그 사용해서 href라는 자 속성 값으로 실제 이제 그 CSS라는 파일 등록을 막 대중이면 거기서 땡겨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는 거죠. 스타일.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클루드도 코드를 만들어 놓고요. 이 코드 뭐 1이라는 페이지에서 쓰고 2라는 페이지에서 쓰고 3이라는 페이지에서 4라는 페이지에서 이 코드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코드가. 그러면 굳이 이 코드를 다 그렇게 중복해서 넣을 필요 없이 별도로 뽑아서 그 중복되는 코드를 뽑아서 별도의 그
파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크루드해서 쓰면 되죠. 인크루드가 포함한다는 거죠. 필요하면 포함을 해서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메뉴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웹사이트는 웹페이지로 돼 있죠. 웹사이트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이 한 페이지, 한 장을 책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페이지가 모여서 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사이트는 웹페이지가 모여서 웹사이트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JSP 페이지 우리가 만들어 봤으니까, HTML 만들어 봤으니까 그 파일 하나를 실행시키면 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뜨는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그러잖아. 첫 장 홈페이지. 처음에 딱 접속하면 처음에 나오는 메인 페이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include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메뉴 화면 같은 거, 메뉴가 보면 메인 페이지에도 메뉴가 뜨고요, 서브 페이지도 메뉴가 뜨는데, 잘 살펴보시면 서브 페이지를 누르더라도 다른 페이지를 갈 수 있도록 항상 위에 메뉴가 뜨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페이지들을 만들 때 이 메뉴를 항상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쇼핑몰을 만드는데 쇼핑몰 페이지가 한 20개 정도 돼요. 20개 정도로 봤어요. 그럼 20개 페이지에 다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뉴를 고쳐야 돼. 그러면 거기 메뉴에 새로운 서브 메뉴 하나 더 들어가. 그러면 1번 파일부터 해서 20번 파일까지 다 열어서요, 안에 소스 다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소스인데 20개 파일 다 열어가지고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메뉴 소스 코드 부분만 따로 떼서 별도의 파일로 menu.jsp로 만들어 놓고 이 메뉴가 필요한 JSP에서 인크루드해서 땡기면 돼. 소스는 하나인데 20군데서 땡겨 쓰는 거야. 똑같은 소스를. 그러면 좋은 게 뭐예요? 한 곳에서 수정을 하면, menu.jsp에서 수정하면 이걸 땡겨 쓰는 부분에서는 수용된 걸 다 땡겨 쓰니까 20개 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menu.jsp만 수정하면 돼. 메뉴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고, 빼고 싶으면 빼고 되고. 예. menu.jsp만 수정하면 다 바뀌어져 있어. 재사용도 되고 유지 보수 관리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 include 기능은 PHP든 ASP든 JSP든 다 들어가 있어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HTML 만들어 봤을 때 메뉴 따로따로 해서 소스 다 넣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걸 배우게 되면 이걸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 그죠? 아, 이렇게 메뉴 만드는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는 우리가 HTML 태그죠. 태그. 말 그대로 태그를 그 외부에서 끌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확장된 태그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JSP 할 때 쓸 수 있는 명령 대신에 쓸 수 있는 태그들을 끌어와서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는 뒷장에 나옵니다. 뒷장에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디렉티브 태그라고 합니다. 디렉티브 GC어라고 하는데, 이거 용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분들 혼동이 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어렴풋이 이거 디렉티브 태그를 GC자 태그, GC어 태그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자료에서는 디렉티브라고 하니까 디렉티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니까. 그래서 디렉티브 태그는 자, 요 JSP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태그다. 자, 디렉티브 태그의 역할이죠. 자,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SP가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자, 요 시점에 JSP 페이지와 관련된 정보를 JSP 컨테이너 어디에 들었어요? 톰캣 안에 들었습니다. 톰캣, 그죠? 톰캣 안에 JSP 컨테이너가 있는데, 요 JSP 컨테이너가 JSP 파일을 처리해 주죠. 그죠? JSP 코드들을 번역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해준다. 그죠? 그래서 요 시점이 서블릿 프로그램에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요때 요게 이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된다. 어디로? 요 컨테이너 쪽으로 전달이 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알고 모르고는 우리 실행하는 데는 별 상관없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컨테이너 쪽으로 이 정보들이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디렉티브 태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페이지 디렉티브가 있고 인클루드 디렉티브 있고 태그 라이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그 페이지 디렉티브 몇 가지 이제 속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속성이 많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JSP 페이지의 정보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인클루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특정 영역의 이제 영역에 다른 문서를 소스를 공유할 소스를 있죠. 재사용할 소스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끌어올 때 인클루드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JS 페이지에서 사용할 태그 라이브러리 설정할 때 태그 라이브러리, 자, 디렉티브를 쓴다. 디렉티브 태그 쓴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거죠. 1번 페이지 디렉티브. 자, 그러면 페이지 디렉티브에 자, 형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꺽쇠갈로 퍼센트, 자, 디렉티브는 퍼센트 다음에 골뱅이 나오는 거는 디렉티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디렉티브, 페이지 디렉티브, 다음에 인클루드 디렉티브, 다음에 태그 라이브 디렉티브 다 앞에 이렇게 꺽쇠글로 퍼센트 골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디렉티브 종류가 나오겠네.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꺽쇠글로 퍼센트 골뱅이 원문자 A,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골뱅이라고 부를게요. 골뱅이 뒤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페이지처럼, 자, 디렉티브가 와야 되죠. 그죠? 인클루드 태그 라이브러리 뭐 이런 종류가 와야 되고, 또 한 칸 띄우고 뭐가 됩니까? 속성입니다. 속성이 오는데, 속성의 이 세트는 어떻게 되냐면 속성 이름 이퀄 기호, 다음에 따옴표, 큰 따옴표 앞에 속성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속성 세트죠. 그래서 점점점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퍼센트 갈로 닫고 요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디렉티브 태그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JSP에 보통 이제 이런 그 페이지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파일의 제일 상단에 첫 줄에 보통 이제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의 최상단에 선언을 권장한 데 되는데 첫 줄 쓰면 되죠, 그죠? 굳이 가운데 넣을 필요는 없고 첫 줄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식으로 쓰겠구나.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디렉티브 중에서 페이지 디렉티브의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와, language, content type, page encoding, import, session, buffer, auto flush, is status save, import, error phase, is error phase, is el ignore, 다음에 is scripting enabled 까지. 여기 있는데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이 기본값, 이게 디폴트 값이다. 우리가 이 속성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JSP 페이지에서 이걸 안 쓰더라도 요 속성은 요 값이다라고 딱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지정을 안 해줬다, 언급 안 해줬다 하면 요 값으로 세팅했다라고 치고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언어, 그러니까 한글 처리하는 부분, 한글이 안 깨지도록 그 페이지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UTF-8, UTF 빼기 8이죠. 다시 8, 인코딩. 그래서 화면에 한글 출력했을 때 깨지는 거 이미 여러분들 실습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 외에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몇 가지만. 그러니까 자동 처리해주는 부분 같은 게 별 이상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특수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특수 용도의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디폴트 값을 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형식 볼게요. 자, 요 형식도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 자 페이지 디렉티브죠. 페이지 디렉티브. 자, 있는데 여기 EUCKR은 템플릿을 EUCKR 우리가 UTF-8 쓰기 전에 EUCKR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뭐 인코딩 타입이라고 해서요, EUCKR UTF-8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화면에 브라우저에 막 글자가 깨져서 나와요. 한 번씩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게 다 중요한데, 프로그램 잘못하면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나오는데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막 깨지고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예, 우리가 한번 세팅해 놓은 값으로 요 코드는 아니죠. 우리가 쓰는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UTF-8 들어가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거 HTML5 우리가 배우셨는데,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HTML5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자, 웹 표준을 지키는 HTML5인데 HTML5에는 껐어갈로 느낌표, 자, 독타입 요거 세 문자로 해도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HTML 요겁니다. 요거. 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HTML5 형식으로 쓴다. 그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알려주는 거죠. 그죠? HTML5 표준 쓰니까 네가 표준으로 다 처리해다오 하는 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 HTML은 예, 앞에서 뭐 이렇게 다 이제 했던 내용이고, HTML 헤더 부분에 요것도 캐릭터 셋. 자, 여기 또 캐릭터 셋이 있고 여기도 캐릭터 셋 있는데 다 써줘야 됩니다. 요거는 JSP 페이지 단에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HTML 단에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캐릭터 셋, 요것도 캐릭터 셋. 근데 캐릭터 셋을 했을 때 이게 풀워드로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캐셋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차셋, 뭐 캐셋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면 캐셋, 차셋을 하면 이게 약자로 익히시는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잖아. CHAR은 약자리죠. 캐릭터인데 그냥 캐러라고 해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셋, 차셋, 뭐 캐셋,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약자로 부르시면 분은 약자로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선 예, UTF-8이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저장하실 때 뭐뭐뭐.jsp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부분은 왜 랭귀지는 자바. 자, 요거 자바는 기본적으로 JSP가 내부적으로 컴파일 돼가지고 예, 처리 만들어질 때 자바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미래에는 다른 언어까지 섭렵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지만 아직까지도 자바. 자, 그래서 똑같은 자바를 쓰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해도 되고요. 디폴트로 자바고요. 요 컨텐트 타입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인코드도 넣어주시고요. 요 부분은 자 UTF-8, UTF 그때 UTF 빼기 8인데요. 이건 대문자를 넣어도 되고 소문자 넣어도 됩니다. 여기도 UTF-8, 여기도 UTF-8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만든 소스 코드를 보면요, 교재나 책 같은 거 옛날 거 보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때는 HTML5도 아니니까 비표준의 태그를 많이 써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익혀버리면 비표준으로 또 표준으로 바꾸는 걸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는 표준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옛날 책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코드를 따라 하신다고 막 그냥 아까우니까 그거 복사해서 막 쓰시잖아요. 옛날 코드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 보시면 HTML 표준을 HTML 태그가 잘 지켰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트에 CSS 같은 경우, 스타일 같은 경우도 또 검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HTML 제 자료 드린 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표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게 검사하는데 딱 돌려가지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거 표준 아니다 딱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납품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다 고쳐줘야 됩니다. 비표준을 익히시면 예, 이중 작업, 상중 작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익히셔야 돼요. 명령 배우실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텐트 타입 쪽에 보는데, 컨텐트 타입은 우리가 테스트로 이게 마임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임 타입 종류는 인터넷에서 마임 타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마임 타입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의 종류라 정도로 멀티미디어 뭐 이게 타입을 얘기하는데, 그 문서의 타입을 마임 타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약자가 있어요. 뭐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요런 용어 나오면 이게 약자거든요. 이게 마임 타입이라고. 예. 자, 요건 이제 그 위키 넣어 가지고요. 사전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마임 타입. 그래서 미디어 타입, 그러니까 마임 타입이라고 하죠. 예, 마임 타입 하고 여기 이제 그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워드였죠. MS 워드. 여기 보면 MS 워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문서 종류가 뭐냐?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데, 브라우저 쪽으로, 서버가 브라우저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거는 HTML이야 하면 브라우저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HTML을 해석해서 뿌려줄 거고, 자, 이거는 워드 파일이야, 이거는 아래 한글이야,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워드나 아래 한글을 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찾죠. 찾아서 있으면 거기에서 띄워줍니다. 그죠? 우리가 메뉴, 그러니까 창에 이렇게 뜨면 열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HTML, 텍스트 타입의 HTML 읽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HTML, 그 다음에 캐릭터셋 같은 경우도 UTF-8, 이거는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나 소문자나 다 쓸 수 있습니다. UTF-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임 타입을 다른 걸로 이렇게 뭐 텍스트에 XML 하시면 브라우저는 XML이구나 해서 XML로 이렇게 파싱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속성은 ISO 8859-1 이걸 쓰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UTF-8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UTF-8로 바꿔주셔야 돼요. UTF-8 이걸 이제 바꿔주셔서 씁니다. 예, 컨텐트 타입 UTF,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도 UTF-8로 바꿔서 넣어주죠. 예, 그래서 현재 JS 페이지의 문자 인코딩 유형, 이 문서를 저장할 때 어떤 타입으로 저장을 했느냐 이거죠. 페이지 인코딩 속성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SO 8859-1이기 때문에 요거를 UTF-8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드는 페이지는 이제 과도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UTF-8 다 넣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캐릭터 셋이나 페이지 인코딩 다 UTF-8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임포트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임포트는 우리 자바 시간에 임포트, 우리가 클래스를 쓸 때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다라고 명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우리가 짧게 쓰는 그냥 클래스 그 패키지 경로 없이 그냥 클래스 이름만 주는 게 짧게 쓰는 경우에는 임포트 안 해주면 오류납니다. 자바 할 때, 그죠?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O입니까? 예, 해서 그 자동 임포트하는 단축키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 사용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오류가 안 났죠. 그래서 JSP 쓸 때도 JSP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바의 클래스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임포트라는 이 명령이 JSP 페이지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임포트 명령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디렉티브, 페이지 디렉티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 띄우고 페이지, 여기 페이지 디렉티브 시작이고 페이지 디렉티브 끝이죠. 그 페이지 디렉티브에 임포트라는 속성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임포트는 한 다음에 java.io. 별표는 뭐예요? all 아스테리스크, 예, all 모든 java.io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클래스를 쓰는데 패키지 정보가 없네. 그러면 임포트문을 찾아요. 찾아서 java.io 있네. 그러면 java.io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모든 클래스를 땡겨서 쓰겠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JSP 페이지에서 쓰는 클래스가 있는지 찾아서 있으면 거기서 불러와서 생성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표기법은 이런 이제 클래스를 쓰다 보면 패키지가 많기 때문에 이 패키지 저 패키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이렇게 쉼표로 요 쉼표 넣어가지고요, 다운표 안에 패키지명을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패키지가 10개다 하더라도 뭐 java.io. 뭐 이렇게 뭐 해서 찜표 찍고 java.util. 뭐 이렇게 하고요, 쉼표를 찍어서 한 줄로 쭉 하실 수도 있고, 한 줄 말고 이게 보기 싫다 하면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근데 이제 요 페이지 디렉티브 요 태그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 임포트 안에 값을 하나만 주는 거죠. 패키지 경로를 하나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소스는 좀 길지만 보기는 좋죠. 좀 짧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자바 시간에 이렇게 별표가 아니라 여기에 뭐 데이터라는 요 클래스명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패키지 안에 이 클래스명 쓸 거야 하면 이렇게 바로 클래스명 주면 되죠. 패키지명 뒤에. 근데 여기 안에 여러 개 클래스를 여러 가지 쓴다 하면 그냥 별표 하시면 되죠. 너무 소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패키지 안에 막 클래스가 뭐 10개 20개 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적을 주려면 20줄 막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별표, 자, O를 의미하죠. 이걸 이제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스 코드 상에 실제 실행하실 때, 자, 데이트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클래스 객체를 쓰는데 이렇게 페이지 디렉티브 사용해서 자, 임포트 주시고, 다운표 안에다가 java.util.date 클래스 겠다 해놓고요. 자, 밑에 이렇게 new date 해가지고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바디 안에 디렉티브 페이지 디렉티브를 넣었지만 자 우리 디렉티브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요 파일의 첫 줄에 쓰시라 그랬죠.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요 밑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가 어떻게 브라우저에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나는 자바만 배웠지 JSP에 날짜 출력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엉터리로 지금 잘못 배우신 거죠. 자바 배우시면 다 배우신 거예요. 왜? JSP에서는 자바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자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PI 보고 이 클래스 쓰면 되겠네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요 쓰시면 돼요. 그죠? 변환하는 거 클래스 여기 있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임포트해서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JSP는 자바입니다. 자바 플러스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드리고요. 그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